좌파 정부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사기극입니다. 오늘 통계적으로 왜 좌파 정부의 정책이 국민 사기극이고 재산권 침해인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집값이 서울 평균보다 지난 10년 동안 2.8배, 2.8배면 약 3배죠. 3배. 3배가 더 폭등했습니다. 서울보다 광주광역시 서구가. 그런데 광주광역시 서구는 규제 무풍지역입니다. 이 민주당 정부의 2년 6개월 동안 부동산 규제는 전부 다 이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다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서울 지역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한테 주어진 경제 정책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지금 불공정하게 사용한 내용이죠. 특히 자기 지지층 기반 지역한테는 규제를 들이대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지지층이 50% 안 되는 지역에다 규제를 다 집중시켰습니다. 자기 지지층이 50%가 넘는 과반수가 넘는 지역은 규제에서 싹 빼놨습니다. 이거 헌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오늘 좌파 정부의 국민 사기극 제3부 내용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무료로 풀어놨으니까 꼭 보십시오. 자, 여기 1부죠. 오늘 3부고요. 여기 1부 강의입니다. 1부 강의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 강의부터 먼저 보시고요. 이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강의 공유 버튼을 누르셔가지고요. 스마트폰에서 카톡으로 지인들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그대로 5천만 명 전 국민한테 이 진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잃어버린 20년을 지금부터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실거래가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는 한국은행과 KB국민은행 통계입니다. 통화량은 한국은행, 실거래가는 KB국민은행 통계인데 KB국민은행 통계는 한국은행과 국가에서 채택한 국가 공식 통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총 통화는 79% 증가를 했습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에 광주 서구 아파트는 지수 57.6 KB국민은행 국가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 10월 2019년 10월에는 100.6으로 10년 동안 75%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통화량과 거의 같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강남 서초구 아파트는 29%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자, 강남 서초구 상승률에 비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게 되면요, 이 광주시 서구는요, 강남 서초구에 비해서는 2.59배, 2.6배 상승을 했습니다. 2.6배, 2.59배면 2.6배죠. 강남 서초에 비해서도 10년 동안 2.6배 더 상승을 했고 서울시 평균에 비례해 가지고는 2.8배나 더 상승을 했습니다. 광주시 서구가. 근데 이 지역은 이 좌파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제외 지역으로 아예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1%가 자기를 지지하는 지역이죠. 지난 19대 대선에서.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65%가 자기를 지지하는 지역이죠. 이 좌파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 지금 통계적으로 검증하니까요. 자기 지지율이 과반수 넘는 지역은 규제를 안 하고요. 자기 지지율 과반수가 안 되는 지역은 전부 다 규제를 해놨어요.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한 일입니다.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명백하게.
광주 서구 자체 하나만 놓고 보자면요. 총 통화량 점거율에 상관계수 0.95, 1.0이 안 되기 때문에 광주 서구 아파트 하나만 보고 생각을 하고 광주 서구 외에 다른 지역, 비호남 지역에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정상적인 균형가격 상단에 있는 정상적인 상승입니다. 그런데 강남 서초나 서울시가 지금 저평가 국면에 균형 상승 0.5도 못했는데 이 지역은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부동산 공개념까지 들먹거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세상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총동원해서 4중 5중으로 똘똘 묶어놨는데 그보다 더 3배 가까이 2.6배, 2.8배, 3배 가까이 올른 이 지역은 규제가 없습니다. 이게 헌법 위반이지요. 명백하게. 이건 사기꾼 정부고 국민재산권 침해입니다. 불공정한 정부고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나 그보다 더 악질인 사건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한다고 국민 여러분들이 몰아냈지 않습니까?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쁜 짓 했습니다. 더 악랄하게. 보십시오. 자, 통계적으로 자, 한 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의도를 제외하게 되게 되면 서울시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죠. 시범 아파트 한 개 단지죠. 9층 단위가 아니고 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26.8% 상승했습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2.17배 더 상승했고요.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61배 더 상승을 했죠. 근데 서구는요. 남구가 58%, 광산구가 70인데 서구는 75% 더 많이 상승을 했죠. 서구는 서울시 평균의 2.8배가 더 상승했습니다. 약 3배 가까이 상승했죠. 그런데 3배 가까이 상승해서 3분의 1밖에 상승 못한 서울시에는 규제가 전부 다 초중첩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광주 이렇게 폭등한 지역은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 정부가 할 짓입니까? 입에 정의를 갖다가 붙이고 사는 이 사기꾼 정의가 바로 이런 게 사기꾼 정의 아닐까요? 그리고 호남인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정부가 계속 당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명경 같은 채널들이 있는데 보호 못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잘못된 비난의 화살은 호남인이 다 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호남 경제나 한국 경제를 죽이는 일입니다. 호남인 여러분들 이제 실체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민주당의 실체를. 그리고 비호남인 여러분들은 여기에 분노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정이고 불법적 정의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마음껏 자행하면서 입에 정의를 달고 사는 것이 문재인 정부고요. 지금 조국이 하는지 보세요. 조국이 하는지. 그런데 저런 조국을 아직도 비유하면서 뭐 죄가 확정된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미 죄 다 드러났어요. 부인과 전 가족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범죄 소명 없이는 구속을 안 해요. 범죄 소명 없이는. 조국이가 민정수석 제적하는 하고 있을 때 12시, 11시 전후에 근무 시간 중에 나가지고 5천만 원 정경심 구자로 돈 보냈죠.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주식을 매수한 자금이었죠. 이미 다 입증된 거예요. 그런데 조국을 감싸고 있죠. 지지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 이 도둑놈 사기꾼한테 눈이 뭐니까 도둑놈 사기꾼이 정의로만 보이십니까 지금? 아직도 정신 안 차리실래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통계적으로 국가통계고요.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부동산 통계는 KB국민은행 통계가 한국의 국가지정통계입니다. 서울이 지난 동일한 기간 동일한 조사 방법 동일한 가격대로
26% 상승할 때 여기는 광주광역시는 서울보다 2.17배, 2.61배, 2.8배, 약 3배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규제가 무풍지역이고 3분의 1밖에 상승 못한 서울 지역에는 규제가 부동산 모든 규제가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 맞습니까?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지금. 조국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11월 25일 날 부동산 농단 사건, 문재인 정부의 또 국민재산권 농단 사건에 대해서 탄핵 법리 검토의 특별 강의를 올립니다. 저는 법률가 출신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2등이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서 지난 22년 동안 저 부동산 법률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법률도 다 똑같이 해석해냅니다. 헌법상 탄핵 법리를 이 사건을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11월 25일 날.